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47번에 이어서 오늘은 48번을 하겠습니다. 주역은 전체가 6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8번째는 우물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역에 48번째 나오는 것은 계명이 수풍정계입니다. 우리가 주역의 계명을 이름 지을 때는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그 두 개의 자연이 만나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수풍정계를 보면은 위에는 감깨가 있고 아래에는 송깨가 있습니다. 감깨의 자연은 물이 되고 송깨의 자연은 바람이나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수풍 자연이 그대로 왔습니다. 자, 뭐예요? 물 아래 나무 그릇을 넣어서 물을 위로 떠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물정계로 써서 수풍정계가 된 것입니다. 자, 정계의 뜻은 수풍정계의 뜻은 우물에서 물을 길르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으면은 거기서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길러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물을 어디 가서 우물에 가서 다 길러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물을 떠려고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뒤에 있다 보면 물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 차례가 뒤에 있어도 가보면 똑같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덕은 항상 있다 하는 항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퍼가고 저 사람도 퍼가고 오가는 사람이 다 그 물을 필요할 때 씁니다. 그래서 두루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요, 정계는 우물에서 물을 길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도 또 그만큼 나와서 또 남들이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다 해서 항덕이 있고 이 사람도 와서 뜨고 저 사람도 뜨고 오고 가는 사람이 서로 떠서 그 물을 먹기 때문에 두루한다, 두루주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감깨를 보면은요, 감깨는 자연은 물이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만물을 윤택하게 해주죠. 적셔주니까, 그죠? 윤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이 너무너무 많을 때는 어때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지다 하는 빠질 함자가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어때?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런 뜻도 있고. 만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물이 없으면 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러준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쓰이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송깨는 자연이 뭐가 됩니까? 바람이 됩니다. 바람은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삭풍은 나무 끝에서 볼 수 있듯이 뭐를 볼 수 있어요? 바람은 나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무로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어때요? 어디든지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에 추울 때 바람 한 점이 들어오는 게 어디에서 들어와요? 바늘 구멍에서 들어오는데 항소바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잘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 또 괴를 모양을 보면은 위에는 두 개의 양이 있고 아래 하나 음이 이렇게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손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바람이 불면은 한 나무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바람을 맞는 스치는 것이 모든 것이 나란히 움직이기 때문에 명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명령을 하면은 전체 다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바람이 위에서 불면은 전체가 다 바람에 스쳐서 움직인다. 그래서 명령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풍정계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러한 정계가 무엇인지 감깨와 감깨의 그 특징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볼까요? 자, 정은 개업하되 불계 정이니 무상무덕하며 왕래정정하니라.
헐지역 미귤정에 이 기병이면 흉하니라. 개사가 다른 괴에 비해서 좀 길게 돼 있습니다. 자, 정께는 정께. 정이라는 것은 정은 우물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물은 고을은 바꾸되 우물은 바꿀 수 없으니 우리는 고을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를 갈 수 있지만 우물을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은 바꿀 수 없으니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으며 잃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요. 내가 우물을 두고 간다고 해서 잃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또 뭐예요? 저절로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으며 오고 가는 사람이 오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 그 우물을 우물로 쓰는 것이다. 내가 두고 간 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살면 그 우물을 자기 우물로 쓰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은 남이 쓰던 그 우물을 또 내 우물로 쓰는 거예요. 그죠? 우물을 퍼올리는데 거의 이르렀더라도 우리가 두레박을 우물에 넣어가지고 막 퍼올려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올렸더라도 거의 이르렀더라도 우물 속에서 두레박줄을 끝까지 올리지 않았는데 우물 속에서 두레박을 넣고 막 올리다 끝까지 올리지 않고 그 두레박을 깨뜨리면 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업은 바꿔도 우물은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뭔 뜻이 있냐면요. 우물에는 항구한 덕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물에는 항구하다.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우물은 가져갈 수 없지만 뭐예요? 또 다른 데 가면은 계속 우물이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 퍼서 쓸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상무덕하며 왕래정정하니라. 자, 무상무덕하다는 것은요. 우물에는 두루하는 덕이 있다. 이 사람도 와서 먹고 저 사람도 와서 먹고 오고 가는 사람이 두루두루 다 그 물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정계에는 편협되지 않고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두루하는 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헐지역 미귤 중에 이 기병, 헐지역 미귤.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에다가 두레박을 넣었어요. 그래서 막 물을 떠가지고 올리다가 끝까지 올리지 않았는데 두레박을 깨뜨리면 흉하다는 것은 군자는 이루는 것을 귀하게 여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시작은 하기는 쉬워도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거는 이루기가 그나마 쉬운데 학문은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 자는 쇠틀같이 많아도 소는 덩치가 크고 털은 가늡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태어나면은 학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루는 자는 기린 뿔처럼 드물다. 기린은 많이 있어도 뿔이 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자, 우리가 학문을 이룬다는 것은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 몸으로 저절로 돼가지고 체행이 되는 상태를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정은 개업포대 불계정이니 무상무덕하며 왕래정정하니라. 헐지역 미귤정에 이 기병이면 흉하니라. 자, 정께는 고을은 바꿔도 우물은 바꿀 수 없으니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다른 거는 짐을 다 싸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우물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으면 그렇지만 우물을 가져가지 않지만 잃는 게 아닙니다. 왜? 거기 가면 또 우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어요. 오고 가는 사람이 그 우물을 자기의 우물로 쓰기 때문이다. 이건 어떤 덕이 있는 거예요? 주편지덕. 두루 하는 거. 우물의 쓰임은 두루두루 쓰인다. 누구한테든지 쓰인다는 주편지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물을 퍼는데 이르렀더라도 우물 속에서 두레박줄을 끝까지 올리지 않았는데 두레박을 깨뜨리면 흉한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여기서 뭐를 배우나 하면은요.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이룸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실히 해서 이룰 것을 생각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사를 보겠습니다. 단할 손어수의 상수정이니
정량이 불국냐 하니라. 단사는 길어서 제가 둘로 나누어 봤습니다. 단에 말하였다. 단전에 말하였다. 단전이라는 것은 괴사를 설명한 겁니다. 단전에 말하였다. 물 속에 나무 두레박을 넣어서, 자, 여기서 손은 아까 입이야, 목이야. 그래서 나무로 된 두루박을 갖다가 우물에 넣는 겁니다. 물 속에 나무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퍼올리는 것이 정깨이니, 우물물은 사람을 길러주고, 우물에 푸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짐승은 우물을 깃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물물은 사람을 길러주어도 끝없이 나온다. 내가 떠가도 다른 사람이 오면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만큼 고여있고, 오가는 사람도 목이 마를 땐 그 우물을 떠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정량이, 우물물은 길러줘도 끝이 없다는 것은 그 의미 끝이 없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은 그 의미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황희정성이 거의 87세까지 벼슬을 했습니다. 왜? 쓰임이 끝도 없기 때문에 임금들이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처럼 비유한 겁니다. 우물은 내가 쓰고 또 그만두고 가면은,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쓰고,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없는 것은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능력이 출중해서 의미 끝없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는 어떤 덕이 있다? 항구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단할 손호수의 상수 정이니 정량이 불국냐 하니라. 단에 말하였다. 물 속에 나무 두레박을 넣어서, 손은 입에 넣다, 그죠? 나무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퍼올리는 것이 정깨이니, 우물물은 사람을 길러줘도 끝없이 흘러나온다. 내가 떠먹어도 다른 사람이 와서 떠먹고, 오고 가는 사람 누구나 떠먹을 수 있다. 왜? 우물의 덕은 항구한 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은요, 끝까지 쓰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개업불개정은 내이 강중야요. 헐지역 미귤정은 미유공야요. 이 기병은 시흉야라. 자, 골은 바꾸어도 우물을 바꿀 수 없음은 강이 중위에 가운데 자리에 있기 때문이고, 우물물을 기르는데 거의 이르렀더라도 두레박줄을 아직 우물에서 다 끌어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공이 없다는 뜻이고, 아직 물을 깃지 않았는데, 아직 물을 갖다가 완전히 떠올리지 않았는데, 깃지 않았는데 그 두레박을 깨뜨리는 것은 흉하다는 뜻이다. 공이 없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했는데 공이 없기 때문에 흉하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개업불개정은 내이 강중야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언택이 끝없이, 여기 원자는요 계속 흐를 원자입니다. 계속 이어질 원, 계속 이어져서 물이 나오는 모습을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업불개정이라는 것은 언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물과 같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덕, 이리저리 변하지 않고 상황에 딱딱 맞출 수 있는 중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아요? 계속해서 은택을,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물과 같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병은 시흉야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물을 기르는 사람이, 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직
뭐 해야 된다? 삼가해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고 삼가한다는 것은 성실한 것이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성실해야지 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르는 사람은 오직 조심해야 됨을 비유한 건데, 여기서 조심이라는 것은 물을 끝까지 뜰 때까지 성실하게 힘들고 해도 떠야지 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맹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을 쌓는데 한산 태미가 모자라는 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샘을 파는데 9기를 파고 1기를 못 판 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자는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루려면은 성실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요, 불성이면은 무물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성. 자, 중용에 보면은 25장에 보면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 물건도 없다. 풀 한 폭이라도 때에 맞게 계속해서 땅의 영양과 물을 끌어올려야지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은 성실하게 계속 이룰 때까지 해야지 뭐예요? 그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개업 불개정은 내의 강중야요. 헐지역 미귤정은 미유공야요. 이 기병은 시흉야라. 골은 바꿔도 우물을 바꿀 수 없음은 강이 중위에 있기 때문이고, 중위는 가운데 자리에 있기 때문이고, 우물을 기르는데 거의 이르렀더라도 우리가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넣고 물을 막 떠올려서 거의 끝에까지 이르렀더라도 두레박줄을 아직 우물에서 다 끌어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공이 없다는 뜻이고, 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고, 물을 아직 깃지 않았는데 그 두레박을 푹 하고 깨뜨리는 것은 흉하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상할 목상유수 정인이, 목상유수 정인이 노민건상 하나니라. 상은 요 전체의 상을 요거를 갖다가 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의 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개의 상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요걸 대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다, 큰 상이다. 그 상을 가지고 보고 설명한 거예요. 상할 목상유수 정인이, 군자가 이치를 본받았어. 군자야야 노민건상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나무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정깨이니, 나무 위에 물이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나무예요. 자연으로 보면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물이에요. 바꿔졌네. 그죠? 목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무 위에 물이 있는 것, 요거는 나무고 요건 물이야. 나무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정깨이니,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백성을 위로하고, 나무 위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위로하고 서로 돕도록 권장한다. 물은요,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서로 돕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건 뭐예요? 위로하는 거? 나무 위에 물이니까. 물은 어때요? 그것은 나무 위로한다는 것은 손깨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돕도록 권장한다 이러는 것은 간깨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나무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은 그 은택이 위로 행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택이 위로 행해진다. 여기서 나무 위에 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나무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 속에다가 나무 두레박을 집어넣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물 속에 나무 두레박을 집어넣은 것은 반드시 위로 올려야만 은택이 있습니다. 위로 올려야만 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택이 위로 행해짐을 이룬다. 여기서 나무 위에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거는 나무 두레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 두레박입니다. 나무 두레박. 나무 두레박을 우물에 넣어서 그 물이 올라와야지 은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군자가 이치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물의 덕을 본받는 거예요. 우물의 덕은 위에서 아래로 뭐예요? 물을 퍼올려 가지고 전체에게 베푸는 그런 덕이 있다. 그래서 우물의 덕을 본받는다. 우물의 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덕이 있고 그 다음에 두루하는 덕. 요 덕을 본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뭐 해요? 노민건상한다. 요거 저는 군주는 백성을 기르고 군주는 백성을 길러요. 그 다음에 백성들끼리 건상한다는 것은 서로 기르도록 한다. 군주가 백성을 기르는 것은 어떤 걸까요? 소원께에 해당됩니다. 소원께는 어떤 뜻이 있어요? 교 또는 명령하다. 이래서 백성을 기르고 백성들끼리는 물은 어때요? 오고 가는 사람이 서로 그 물을 자기 물로 이용하는 것처럼 백성들 간에 또 백성들 간에 서로 길러줌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할 목상 유수 정인이 군자 이하야 노민건상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나무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정깨이니 나무 위에 물이라는 것은 우물에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퍼올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깨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군자가 정깨의 덕을 본받아서 정깨는 어때요? 항덕과 두루하는 덕이 있어요. 정깨의 덕을 본받아서 백성을 위로하고 손깨를 가지고 말할 때는 백성을 위로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돕도록 백성들이 서로 돕도록 건장한다. 그거는 물을 가지고 가함께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가함께는 뭐예요? 오고 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서로 떠가지고 건해주고 이러면서 돕도록 건장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수풍정깨 64개 중에서 48번째 있는 수풍정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수풍정깨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항구한 덕. 물은 길러도 끝없이 계속 나오는 항구한 덕.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질 때까지 항구하게 해야 된다. 그런 성실한 덕을 얘기하고 그 다음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항구한 덕이 있고 나만 목마른 걸 먹고 내 주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두루하는 덕, 주편지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풍정깨 개념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깨에서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